반갑습니다. 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서사로 실력 부족을 흐리는 유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리더로서 우리 조직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특징을 보일 때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4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감정으로 권리를 확보하려는 유형이라고 섹션의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이 유형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이런 유형들이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먼저 행동 특징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조금 더 구조로 본다면 이런 유형의 특징은 그 감정을 보지 마시고요. 감정에 포장된 언어 이면에 본인이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회피일 수가 있습니다. 책임 회피가 원래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로서 이상한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들도 분명히 KPI라는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회피를 하냐? 이건 내가 일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뭔가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내가 대표자로서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우리가 이걸 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받게 될 급여가 있는데 그 급여 외에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하기 싫음이 동인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구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나 패턴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려가면서 들어야 된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조직에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유심히 살펴보셨을 때 우리가 다 리더라면 직감이 있고 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 조직 차원에서 구조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표님 아니면 PM님 담당자님, 책임님 이게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진짜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급여를 주는 입장이고 우리는 한 달 뒤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빨리빨리 시장에 내보내고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꾸 뭔가 제동을 걸고 느긋하게 가자 그러면서 공감하는 척 뭔가 우리도 급한데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 심지어 동업자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업 같은 것도 왜 하는 겁니까? 시너지 나자고 하는 건데 시너지는 내지 않고 그 자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역할을 맡긴다는 거는 그 책임을 다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 하다가 몇 번은 시도해보다가 안 됩니다. 대표님이 이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책임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할 거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여를 줘야 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 급여만 받는 사람, 급여만 확정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친해져서 특수한 관계를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공감해서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고 시그널에 관해서 오늘 다루는 것이지 어떠한 막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리더로서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빨리 성과를 내고 시장에서 빨리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멤버들이 우리 멤버 안에서 스며들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에 나아가지 못하고 리더는 자꾸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리더가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 위주로 보고 구조화된 관점에서 사람들의 이런 자기 실력을 흐리는 사람들의 패턴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고 시그널로 한번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100% 이렇다라는 것보다는요. 이런 예시를 이렇게 일반화하다 보니까 이런 예시들이 나온 겁니다. 보통은 성장 서사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리더의 마음에 파고드는 멘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외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고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그 조건으로 리더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결정들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맡기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결정해봐. 그거를 기대하는 건데 돌아오는 대답은 대표님의 의견이랑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대표자로서 그런 걸 원하세요? 사탕발림이 좋긴 한데 사탕발림보다는 실제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정말 치열하게 의견 교환이 있고 나서 결정되면 그걸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옳습니다. 대표님이 항상 따르겠습니다. 대표님이 항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뭘 하자 그러면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 뭐야 이게. 그런 유형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유형들이 하는 배우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항상 옳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자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세계관을 부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주장을 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리더로서 점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초기 조직이고 내가 근로자로서 살아온 날이 많다면 대표자로서 역할한 것보다 그리고 1인 기업으로만 살아온 분들이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 난 좋은 대표고 싶잖아요. 내가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알아서 잘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잘해주는 만큼 잘 성과가 나기를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유형들이 침입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리더의 에너지에 의존하려는 유형이라고 섹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논외로 할 거는요. 대표자가 실력이 없는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뭔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착취해서 뭔가 성과를 낸 대표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정은 대표자가 1인 기업으로서 본인이 모든 걸 다 밑바닥부터 해 올라왔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이 하던 일을 팀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주고 역할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우리는 1인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니 분명히 사람을 쓰고 돈을 내가 집행해주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의 강도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눈을 속인다고 생각을 할까? 왜냐면 대표자는 성과 내는 것에 그리고 시장에 안착하는 것에 그리고 새로 직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 일이 힘든가 안 힘든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가면서 일을 맡기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느끼잖아요. 나 사람 쓰는데? 왜? 1인 기업 할 때랑 비슷하지? 그런 기분이 드는 거는요.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팀원들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 이 감정에 조금 더 파고드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뭔가 성취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성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막 뿌듯하다, 보람되다 뭐 이런 말 할 건데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거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실력이라고 하는 거지 경력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단순하게 오래 이 업계에 있었다고 해서 그게 다 실력으로 등치되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시켜보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바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들이라면 바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 에너지, 그 성취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말만 해주고 와 해주면 거기에 또 도취되면 또 한동안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는데 그걸 빨리 구조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사탕발림, 간신 스타일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막 귀에서 녹는 말 하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또 대표자로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막 원하는 거 다 들어주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선의라고 한다면 그 선의가 이런 유형들에게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까지 해보고 통하면 조금 더 여기 간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정도 해도 용인이 되고 급여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선의를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선의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칭송다 좋은데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개인 팬클럽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리더로서 이들을 사전에 발견하는 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누적이 된다면, 누적이 됐는데 보고 배웠으면 행동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교육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강의도 해보고 그리고 저도 학습자였기도 하고요. 뭔가 각성이 있으면 행동이 바뀌고 그 바뀐 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무슨 학예의 문제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형들은 사시사철 배웁니다. 성장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결과가 달라요. 배움이 어디 갔는지 배움이 증발하는 것 같아. 이런 유형들은 기대하잖아요. 배워서. 그리고 배운 걸 가지고 여기 와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회사인데 자꾸 배우기만 하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배우면 그거를 우리 조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써먹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런 유형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말 열심히 성장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대놓고 막 배우고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강조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느 날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형들이 막 갑자기 아프다 그러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아픈데 뭐 혼내는 거는 서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 또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감정을 받아줘요. 아, 아프구나. 아프시군요.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못했던 거, 그리고 이번 주에 하기로 했던 거 못했던 거는 다음 주에 꼭 완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조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쟤 왜 저래? 이러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그럴 에너지가 없다니까. 대표님들 공감하시잖아요. 구조로 대응을 해야 이런 감정에 어떻게 감정으로 판을 한번 흔들어 볼까 하는 사람들이 손을 못 쓰게 됩니다.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를 어떻게 하면 일반화되는 예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시고 서운합니다. 이럴 때는 그렇군요.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포지션은 어떤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그렇군요. 그런데 왜 성과가 나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는 것과 열심히 하는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했다라고 항변을 할 겁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지만 왜 성과가 나지 않을까요?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게 구조화된 물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제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라고 하십시오. 뭐 어쩌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포지셔닝이 안 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겁니다. 정말 성장을 했고 정말 감동을 했다면 성과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회사는 존재 자체로 급여를 주는 데가 아니고요. 역할을 맡은 사람의 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비례해서 급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존재한다고 그 사람이 그냥 입사했다고 존재한다고 해서 급여를 다 주게 되면 그만큼 일을 해야죠. 일은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로서 세워야 하는 경계는 어떤 게 있는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항상 가슴에 품으시기는 좀 그렇지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건데요. 조직은 항상 성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보다는 구조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항상 좋은 사람이 대표일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하지만 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감정만으로는 조직이 지속되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회사 안에서 포지션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드시 실력 검증을 한 다음에 채용을 해야 되고 채용하기 전에도 간단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면서 이 사람을 정말 채용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채용을 했다가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검증 없이 채용을 해버리게 되면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원하는 급여까지 주게 되면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일을 뭉개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강의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조금 살펴보시다가 알림도 받고 싶고 다음 내용이 기대된다 그러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창업의 길을 걸어가는 대표님들을 존경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